관광자원 해설론 6주차 세 번째 동영상입니다. 두 번째 동영상에 이어서 발표 규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끝났던 것은 발표 자료 제출이요. 그래서 발표 자료 제출은 상중하로 해서 교수가 채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PPT 말고 발표 자료 제출 시 사진 3장을 첨부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발표 자료 3매 이상에 안 들어갑니다. 추가로 사진 3장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사진 3장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뭐냐면 발표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수업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터넷으로 하지만 최소한으로 이 과목에서 해야 될 거, 어디야 갈 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장인데 똑같은 3장을 올리시면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사진 3장에는 각각의 전 조원이 있는 거를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 조원이 있는 사진을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조원이 없으면 감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학기에 보니까 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순간 3장 아니라고 한참을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조금은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장소에서 3장을 찍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인증 사진 3장 이상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역시 발표 점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신 이후에 일체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이건 뭐냐면 과거의 경험이거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뭐 과거에는 교수한테도 내고 다른 조한테도 좋겠죠. 이번 학기는 다른 조도 교수한테도 주고 하긴 똑같이 합니다만은 다른 조들한테 다 줘야죠. 질문하는 조가 없으니까. 그래야 그 조들이 그걸 미리 읽어보고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은 대충 적어놓고, 예를 들어서 관광자원 해설한다고 부석사에 해설하겠다고 어쩌고저쩌고 쫙 해놓고 저기 해인사 가서 해요. 그럼 그 부석사 절이라는 공통점 말고는 다른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처음 작성할 때부터 자료조사하고 작성하고 할 때부터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동영상을 찍고 나서 발표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건 전혀 다른 내용이 되는 거죠. 그거는 다른 조들이 평가를 할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발표를 들으면 다른 조들이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어디서 보든지 간에 모여서 보고 지난학기 해봤죠.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자료 제출 단계에서, 자료 작성 단계에서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20대 대학생들한테 뭐가 매력적일까?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내용으로 해설할까? 자료 조사하고 작업을 하겠죠. 그 단계에서부터 3장 이상을 염두에 두시고 사진 3장 추가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 확인서 및 전달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 학기는. 자료 확인서 및 전달은 의미가 없습니다. 건너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명단을 내시고 그 다음에 추후에 상황 봐서 지정된 날까지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요. 평가지 및 CD 제출이요. 이것도 건너뜁니다. CD 제출은 건너뛰고요. 평가지는 따로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채점을 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평가해서 보내라.
그래야 제가 그걸 가지고 입력을 한 다음에 엑셀로 입력하고 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CD 제출은 없고요. 평가지는 이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메일로 보내시면 하겠습니다. 엑셀로 작성을 하셔서 제가 여러분한테 평가지를 엑셀로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엑셀로 작성하셔서 그 엑셀 파일을 올리십시오. 아시겠죠? 됐고요. 발표의 형식, 평가. 발표 질문 및 답변 형식은 조원들이 협의하며 결정하며 특별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발표를 하시는데요. 그거는 여러분들 조원들끼리 어떻게 하겠다 하십시오. 그래서 현장에서 발표하는 걸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어느 카페에서, 아니면 카페에서 PPT로 발표를 하는 걸 찍어도 되고요. 전혀 그거는 조원들끼리 PPT 자료는 제출하실 필요 없지만 PPT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그건 주제, 여러분의 여건에 따라서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래대로 하면 주 발표자를 선정을 합니다. 누가 주된 발표자가 될 건가? 이유는 뭐냐면 지난학기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4학년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학생이 술 한잔 하고 와서 발표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불러서 얘기를 하니까 너무 긴장이 됐다는 거예요. 야, 옛날에 발표 안 했어? 그랬더니 하고는 싶었는데 다른 조원들이 다 A라는 학생 보고 발표를 하라고 그래서 차마 못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도 말이 되더라고요. 이 외부 심사를 다니다 보면 그 업체에서 와서 발표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큰 업체일수록 전문 발표만 하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전문직이 되겠더라고요. 보통 뭐 아나운서 출신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여행사 같은 경우는 여행상품 할 때는 뭐 승무원 교육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발표하는 경우도 있고요. 발표는 여러분이 앞으로 사회생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구나 발표 연습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발표할 사람을 미리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추첨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걸릴지 모르는 거죠. 누가 걸릴지 모르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할 것도 아닌데 뭐 얘기합니까? 마치 내가 발표한다는 생각을 하고 연습하는 기회를 가지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2학년 2학기거든요. 3학년 1학기에 제 전공 수업은 발표가 없습니다. 관광개발로는. 3학년 2학기, 지금 2학기의 3학년들은 문화관광론을 발표를 합니다. 아마 그 시간에는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할 거거든요. 설마 그때까지 이 코로나가 지랄이가 계속되지는 않겠죠. 내년 초에는 끝이 날 거,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뭘 할 때, 아니요, 창업을 해서 여러분의 아이템을 어디 가서 발표를 할 때 창업 경진대회니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다 발표를 하고 심사위원들이 그걸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발표 연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나눠서 발표하셔도 되고요. 혼자 하셔도 되고요. 그 제한은 두지 않겠습니다. 그 제한은. 왜냐하면 발표의 형식도 제한을 안 했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옛날에 여러분 선배들은 거제 포로 수용소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발표를 할 때 예비군복을 입고 와서 총을 들고 와서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그 옆에서 나레이터가 발표를 하고 그런 형식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평가는 좋게 받았던 것 같고요. 그 옛날에 부산광역시로 그 규정이 없을 때는 동네 파전을 소재로 해서 관광자원 해설을 했어요. 그럴 때는 전 조원이 한복을 입고 나오고 브루스타에다가 해갖고 와서 파전을 강의실 뒤에서 구웠죠. 그러면서 발표 시간에 이제 나눠주고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양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틀에 박히지 말고. 파워포인트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파워포인트를 하면서도 어떤 요소를 추가할 건가 고민해 보십시오. 항상 하는 얘기지만 도전하는 건 좋습니다. 대학을 다니는 이유는 당당하게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다니는 거라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여러분이 발표를 하다가 실패를 하면 그 다음날 잘리죠. 대학에서 안범용 교수 수업에서 발표를 하다가 실수를 하면 점수 몇 점 깎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신의 무슨 치명적인, 오히려 그런 실수가 여러분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발표는 저는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몇 시간 지각자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뭐 지각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할 방법이 없죠. 아래의 경우에는 평가 자격을 상실합니다. 평가 자격을 상실한 조는 평가는 무효로 하고 그 조의 평가는 무효로 하고 마이너스 5점 처리합니다 했고요. 평가지를 규정대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 됐고요. 다른 조의 발표 시 불성실한 태도 뭐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얘기했는데 발표 수업을 할 때 가장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100억짜리 공사를 발표를 해요. 따기 위해서, 수주하기 위해서. 근데 심사위원이 앉아서 발표는 안 듣고 스마트폰만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가 당선이 됐으면 말이 없는데 탈락이 되면 바로 민원을 제기하죠. 도대체 발표 심사하시는 분들이 발표 내용은 듣지도 않고 스마트폰하고 딴짓 하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발표 심사 결과가 공개되는 거, 이건 불공정이다. 사전에 내정되지 않고는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다. 고로 이 발표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하기 어렵다. 할 말 없.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각종 심사에 발표를 하러 가면 제일 약한 경우가 핸드폰은 꺼주십시오. 대부분의 경우는 핸드폰을 수거를 합니다. 제 핸드폰을 제출해야 됩니다. 심사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돌려주지 않습니다. 다 끝나고 결과 발표하고 나서 핸드폰을 돌려줍니다. 그 말은 공정하게 하라는 얘기죠. 근데 보면 DB죠. 자는 사람 핸드폰 하는 사람 오만 거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자율적으로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채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채점할 때도 여러분 전 조원이 채점을 하셔야 되고 전 조원이 채점하는 채점표를 들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런 게 필요가 없어야 되는 사회죠. 그런데 나중에 이게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해요. 쟤는 채점할 때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고. 근데 왜 쟤는 A고 나는 B예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항상 얘기하지만 점수, 성적에 관한 한 공정함을 모토로 합니다. 그게 훼손이 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제 교수 타이틀이
무너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참 힘든 상황은 안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례를 드는 거는 다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수정을 해왔겠죠. 지난 학기에 다소 혼선이 있었던 거는 생전 처음으로 해보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렇게 학교에 안 올 줄 몰랐죠. 근데 다윈 얘기처럼 변화에 적응을 하니까 아이디어도 나오고 하겠다고 이제 또박또박 얘기를 해주죠. 됐고요. 조언 평가. 지난 학기 해보셨으니까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조작업을 하면서 조언을 구성하실 때 성실한 사람들과 하십시오. 불성실한 사람들과 하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조언 평가는 지금 6인 1조거든요. 그러니까 조언들이 지금 요 기말 시험 때도 요건 있었죠. 요걸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기말 때 많이 실수하신 거 지난 학기에는 몇 조 번호로 했단 말이에요. 이번 학기 이름이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몇 조인지를 몰라요. 근데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말 성적에서 5점 감점을 합니다. 단 기말 시험이 20점 만점이다. 그러면 빵점을 맞았다. 근데 5점 또 감점됐다. 추가 감점은 최하 0점입니다. 마이너스 몇 점은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처리를 했고요. 이미 그걸로도 그 마이너스 20점을 받았으면 더 이상 뭐 평가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거요. 조언의 이름이요. 안범용인데 김범용이라고 쓰시면 그렇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조 작업을 성실하게 하시면 최소 우리 조언의 이름은 알아야 되겠죠. 특히 탁과에서 오신 분들은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과에서 오신 분들. 그런데 뭐 지금은 코로나 사태라 과별로 뭐 한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한 조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신경을 쓰시고요. 그래서 규정에 의해서 동점자 없이 평가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다 5점을 다 잘했다고 5점을 준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6명을 기준으로 했죠. 지금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5명을 기준으로 했네요. 6명일 경우에는 조언평가를 제일 잘 받으신 그 6명 중에 제일 잘 받으신 분은 플러스 5점. 두 번째로 잘 받으신 분은 3점. 그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플러스 마이너스 없이 그냥 0점. 보너스 없는 거고. 그다음에 끝에서 두 번째는 마이너스 3점. 맨 끝은 마이너스 5점. 그러면 조언평가를 제일 잘 받으신 분하고 제일 못 받으신 분하고 10점 차이가 나죠. 등급이 갈려요. 그러니까 이건 하면서 다른 조언의 얘기를 할 때라든가 작업을 할 때 자신의 태도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인가 고려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의 불만이 처음에 초창기에 많은 이유가 이거거든요. 조언평가 우리 조 다 열심히 했는데 너무해요. 다 열심히 했는데 어떤 아이가 와서 쟤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나하고 점수가 똑같습니까?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일 잘한 사람 2점, 그 다음 1점, 나머지는 0점, 뭐 그렇게 했었어요. 점수 차이가 별로 안 나죠. 그랬더니까 나중에 알았죠. 한 2년 지나고 알았죠. 자기네끼리 가위바위보를 한대요. 그래서 전부 다 얘한테 몰아주고 얘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건 내가 의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점수를 확 벌려놨죠. 그랬더니 그런 일은 안 생겨요. 심지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잘 못 봐도 좋은 평가를 잘 받으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조 작업하는 매 순간순간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고 배려하고 하십시오. 또 한 가지, 배려한다고 내가 다 하면 남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의외로 또 독선적이라고 좋은 평가를 못 받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내가 다 하는 얘기야? 나눠서 하는 얘기야?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조언은 여러분이 구성하신 거지. 제가 너 얘랑 해야 라고 정해준 거 아닙니까? 조언을 선택하실 때도 신중하게 하고, 왜? 성실하고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사람하고 하는 거랑 그냥 하는 거랑 다릅니다. 지난 학기에는 이런 설명을 못하고 얼떨결에 마구마구 지나가가지고 발표의 퀄리티는 떨어졌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강의실에서 발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매번 코멘트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죠. 이 비대면에서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그나마 최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하십시오. 밑에 보면 세세하게 규정들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도 속으로는 그래요. 망할 놈의 코로나. 그런데 그 코로나 늘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탓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냥 순리대로 가는 대로 거기에 적응하는 거 말고는 딱히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래 이거 하면서 특히 자원해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응은 뜨거웠던 것 같아요. 현장에 가서 해보고 조사해보고 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상황 주어진 여건 하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자원해설론 6주차 세 번째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